우리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만 해. 복종 혹은 죽음.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쟁투를 오직 피와 땀으로만 이 땅을 가슴속에 품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어 이 대한민국을. 내 목숨만 바꿨지 나의 후손들의 미래와.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 실패해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여긴 영원히 우리의 것. 우리만이 바꾸어가. 타국의 태양 거대한 대지 대체 난 어디에 있나. 오늘도 여전하게 외로움의 향기가 몸에 배이나. 사나이 뜻을 품어오지 원하는 건 바로 내 고향. 그 녀석의 마지막을 보지 않으면 나 집으로 절대 못 내려가. 공공감 네 사이 적어놨어 나의 피로. 대한독립 어제 오늘 난. 네, 새로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그날을 위한 기도 이 땅의 해방을 향한 하얼빈 앞에 내 방아쇠. 이건 나의 민족과 조국을 위한 충성이야. 코레아 보라 만세예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만세예예. 밝은 내일을 향해 오늘도 만세예예. 난 자유로 위해 춤을 춰 만세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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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은 비로그인이 더 많이 들어오시네. 만세예예. 난 자유로 위해 춤을 춰 만세예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존재하지 않지. 내일을 난 갈 곳 없는 방랑자 하나 이 땅엔 있다고 믿어 밝은 내일을. 뭐 혁명가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그냥 굳이 이거 불온한 조선인 혁명가 그 박열이라고 썼기 때문이고요. 그 여기 지금 포스터에 그 쓰여있듯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내일이죠. 바로 내일 영화 박열이 개봉을 해요. 바로 내일 박열이 개봉하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어요. 영화를 미리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영화가 일단 개봉하기 전에 제가 미리 이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영화 개봉하기 전에 분석을 해보고 이제 저는 나중에 영화를 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영화를 언제 볼지는 제가 이렇게 확정은 못했는데 영화를 언제 볼지는 아직 확정 못했어요. 영화는 일단 내일 개봉해요. 내일 개봉하고 뭐 시사회는 이미 했고 뭐 시사회 뭐 보신 분들이 뭐 오늘 채팅방에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사회 보신 분들이 오늘 이제 채팅방에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영화 포스터를 보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하얀 글씨가 있죠. 나는 조선의 개새끼로소이다. 뭐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그 박열이 그 시에서 욕한 거예요. 박열이 시에서 욕한 것이고 저는 그냥 그 박열이 했던 것처럼 나는 조선의 개새끼로소이다. 약간 이따 그 개새끼라는 그 뭐냐 시가 그 방제를 살짝 좀 앞당겨 놔야겠다. 상일 오케이. 이렇게
잘 흔드는 수녀님 어서오세요. 뭔가 오늘 그 박열의 그 시 중에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따가 좀 사람 좀 많이 더 들어오면 그 시는 좀 더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거 영화 포스터를 보면, 사실 저는 영화 그 개봉을 했을 때, 아니, 개봉한다는 그 안내가 왔을 때, 한번, 고속버스 터미널역이었어요. 어느 그 모임을 가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영화 포스터가 또 그 기둥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 포스터가 딱 있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원 저런 영화가 있지? 뭐 인물 영화인가? 했더니 제가 그래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이 박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독립혁명가였던 거죠. 물론 이분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뭐 요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뭐 의열단의 정식 단원이었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1920년대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계속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다른 뭐 임시정부 요원들처럼 뭔가 보이는 활동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이분의 부인이 이제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조선의 대표로 법정에 섰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는 일본 천황이 될 황태자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 폭탄 준비하려고 했다. 뭐 그런 거를 막 그 재판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역죄를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사형에 처해라.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박열 열사보다도 이분의 부인인 심지어 일본인 부인이었어요. 일본인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상이 사형이 선고되니까 만세를 불러요. 자,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혁명에 참여한 그런 일본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신 분들은 모바일 우측 생성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입술도 좀 털고 목도 좀 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그런 독립운동가들과는 달리 이 박열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제가 교보문고에서 책을 한번 쫙 훑어보고 책을 사가지고 한 몇 번은 더 읽어봤는데 이거를 구하기 전까지는 진짜 뭔가 많은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만큼 좀 데이터 수집이 좀 그렇게 많지 못했고 물론 그 박열 열사에 대한 이 연구회가 있어요. 연구회가 있고 그 기념관, 박물관 그게 원래 이분의 고향이었던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어요. 물론 저는 문경에 가볼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경에 가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분의 시신은 고향이 없어요. 이분의 시신은 지금 북한에 있어요. 그걸 이제 한국전쟁 때 납북이 되신 유명 인사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사연에 대해서도 제가 말미에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뭐 한국전쟁 중에 뭐 납북됐던 뭐 인사들 꽤 많죠. 뭐 춘원 이광수도 납북됐었고 납북된 인사도 있고 월북한 인사도 있었는데 이분은 납북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요 사진이 실제 기록이 남아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일본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잠시 우리나라에 귀국했었을 때 뭐 그때쯤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상청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
나중에 이 책에 보면 북한에서 찍힌 사진에도 있어요. 아, 날씨를 알려주시네. 근데 곳곳에 소나기가 온 덕분에 서울은 예상보다 많이 따뜻해졌죠. 아니, 많이 시원해졌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박열 열사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그 사정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학업을 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막 고등 보통학교 그 진학도 자기가 그 갈지 안 갈지 아직 그 모르잖아요. 당시에는 입학 시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입학 시험이 뭐 만약에 서울이 떨어지면 뭐 대구라도 가려고 대구 가서 시험을 본 다음에 뭐 그 가족들한테 통보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경성고등보통학교, 당시에는 고보라고 불렀어요. 그 고등학교를 경성 제2고보라고 하는데, 그 학교는 현재 북악산 밑에 있는 경복고등학교예요. 그 청와대 근처에 있는 그 학교 있죠. 그 경복고. 아마 그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학교로 알고 있어요. 제 그 경복고는 뭐 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고, 그 코미디언 신동엽 씨도 그 경복고를 그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진학을 해서, 근데 당시 고보는요, 특히 그 경성고보는요, 그 경성제국대학과 더불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한국 신민화, 우민화 교육에 앞장서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하고는 일제시대에는 그 교육의 그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한 그 중학생들이나 배울 정도의 수준을 우리나라에선 고보에서 가르쳐. 약간 그런 수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박열이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는 나는 너무 배우고 싶어. 나 너무 가난했고 뭐 뭔가 큰 목표가 있어서 더 배우고 싶어서 일본 와세다 대학에 있는 자료까지 뭔가 그 뭐 사서 공부하느라,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알았다고 해요. 아, 물론 당시 박열은 뭐 시험을 잘 봐가지고 뭐 수업료는 안 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향에서 떠나서 그 학교를 다닌 거다 보니까 수업료 이외에 각종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막 당시 그 수업에 필요한 책 이외에도 막 다른 책들이 있잖아요. 좀 더 그 이게 채팅창이 막 여기에 막 물려서 그런가? 그 약간 그 공부에 필요한 좀 다른 책들을 더 많이 그 구해서 그 읽다 보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갔대요.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그런 생활비가 더 많이 충당이 됐고, 결국 그 때문에 그 박열은 그 이제 진짜 생활비가 쪼들리고, 그 가족들도 사업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그 사업보증을 잘못 써줘서 그 집안이 꼴딱 망한 거야. 그 3.1운동 때 이제 학교들이 강제 휴교가 돼요. 강제 휴교가 되면서 학생들을 다 고향을 돌려보내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 고향으로 가서 그 3.1운동의 그 여파는 오히려 더 커져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자, 그랬는데 그래서 경성고보 시절, 함창공립보통학교 시절부터 이 박열은 그 약간 반일 감정이 좀 빠져 있었어. 반일 감정이 빠져 있어서 이 사상은 이미 중학교 때, 그 보통학교 시절에 이 머리에 딱 그 교육이 돼 있어요. 딱 이 교육이 돼 있는데, 당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그 사상적인 그
유입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예요. 그 마르크스에 관한 책도 뭐 들어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박열은 좀 뭔가 그런 사회에 대한 반항의식이 어릴 때부터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가난했거든. 그 집이 가난해서 사회적에 대한 반항의식이 강했고요. 이제 나중에 일본에 유학 가서 만나게 되는 가네코 후미코, 한국 이름으로 박문자, 이 여성도 그 반항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 환경에서 컸어요. 가정부터 그 뭔가 반항이 컸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일본에 대한 반항도 커지고, 마침 이제 조선인 여학생인 박열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동거, 사실상 결혼 관계에 들어가면서 한국 이름까지 써요. 그래서 그래서 박열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와세다 대학의 통신 강의까지 따로 신청을 했어. 통신 강의를 막 듣는데 그래서도 분노를 했대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왜 일본하고 똑같지가 않냐? 왜 이 교육 수준이 질적으로 낮냐? 이거에 대한 그 불만을 가진 거지. 막 고보에서 가르치는 수업 수준이 일본인들의 그 중학교보다도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경성 고보는요, 영어 수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고보는요, 한국인 고보에서는 영어 수업이 금지돼 있었어요. 일본어 수업은 허용을 했는데 그 막 역사 과목, 그러니까 그 어문학, 인문학 뭐 이런 과목들은 철저한 통제와 왜곡이 있었어요. 역사는 왜곡, 외국어는 통제. 그게 그 조선인이 뭐 이런 거를 배워서 시야가 세계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조선 총독부는 경계했다고 해요. 더군다나 경성고보는 조선 총독부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죠. 경복궁이니까. 그 경복궁하고 굉장히 그 가까운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 집단 활동, 교내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못했고, 그 교외 모임도 못했고,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의 만나는 것도 금지를 시켰대요. 근데 박열은 막 이제 그 당시 뭐 조만식 뭐 이런 그 여러 선생님들 있잖아요. 당시 그 민족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강연회를 그 가는데 강연회라고 꾸며놓고 실은 거기 가서 연설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그 일본 경찰들이 각종 행사에 가서 그 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막 오는 거를, 그런 걸 오는지 안 오는지를 발견을 하고 막 그런 걸 통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거나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요, 일본인 경찰들이 거기에 쫙 깔고 앉아가지고 보다가, 어이, 당신 뭐 얘기하는 거야? 어이, 이 사람들 뭐야? 당장 중지. 뭐 이런 조치들이 있어요. 심지어 문화정책 시대를 하던 1920년대, 이 1920년대에 소파 방정환이 이제 어린이날 관련 행사를 해요. 5월에 어린이날 관련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에 일본인 경찰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대치동 수성님도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시고, 뭐가요?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당시에 일본은 영국하고 동맹국이었죠? 영국하고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으로 참전을 해요. 그래서 막 군대의 환송식이 있을 때 학생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박열은 제1차 세계대전을 미국전쟁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회고를 해요.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미국전쟁이 시작되었으므로 우리들은 정류장에서 일본의 군대를 환송하거나 환영하도록
강요를 당했는데 우리들은 군대에 대해 만세라고 외치하는 것을 이제 약간 그 발음을 이제 꼬였대요. 만세가 아니고 망세라고 불렀대. 일본 망세, 망해라 라고 소리치면서 내심 몰래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런 실정이었대요. 당시 경성 고보는 당시는 공립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인 학생들을 두고 사립학교 학생들이 이놈들 다들 외놈이다. 박열도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고보를 다녔기 때문에. 게다가 일본 정부가 설립한 학교에다가 도지사 추천까지 받아서 간 학교였어. 수업료까지 면제받으면서 공부하는 학교였어요. 그게 좀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교사들 수준도 굉장히 떨어졌어. 교사들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 교사 과반수가 이 사람들 약간 소학교에서 온 선생님들 아닌가. 그래서 남교사 대부분은 전응했다 라고 나중에 재판에서 진실. 보통 재판에서는요 재판에서는 이게 당신은 막 프로필을 물어요. 프로필을 물어서 인생들을 다 막 회고를 시켜. 이 책은 사실 그런 스타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일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당시 그 인생에 대한 회고? 그런 인생에 대한 회고가 있었을 약간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게 되는 그런 그 책이었어요. 야, 그렇고 잠깐만. 오늘 핫이슈 들어오는 거 맞죠? 지금 제대로 올라오는지 약간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아이, 그놈의 썸머 스플릿 진짜. 아유. 지금 서머 스플릿 때문에 핫이슈가 굉장히 지금 밀리고 있네.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좋아하실 땐요? 저 그거 들어본 적 없어요. 알레시오님 어서오시고. 그런데 그런 경성고보에서도 하여간 지금 분명 핫이슈가 띄워져 있는데 제가 모바일 확인해보니까 보통 원래 핫이슈는 스크롤 거의 안하고도 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행사가 있나봐요. 아프리카TV에서 그거를 너무 핫이슈보다 위로 띄워버려가지고 지금 운영자님들 이것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성고보 그 교사들 수준은 대부분은 그 소학교 교사들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박열 열사에게 영향을 줬던 선생님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박열이 일본 가서 그런 그 당대한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더 놀라웠던 건요. 일본인 교사가 박열 열사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고등 사범학교 출신으로 경성고보에 부임했던 일본인 교사인데 당시에는 고보에서 심리학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담당했던 이 그 교사가 당시 일본에서 이 대역사건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하고 있었는데 이 대역사건에 대해서 수업 중에 그냥 대놓고 깐 거야. 1911년이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아나키스트였던 고토쿠 슈스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런 당시의 일본 천황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어요. 꾸기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모의를 했었는데 이 사건이 걸려요. 걸려서 무려 26명이 체포가 돼요. 26명이 체포되고 그 중에 12명은 이제 재판을 거쳐서 처형이 되고 5명은 옥살이를 하면서 죽거나 자살을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기사화를 못하게 하고 그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금기시했는데 이 심리학 선생님이 뭔가 일본의 그 천황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황제의 문제점하고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고등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관이 있고 뭐 판임관이 있고 뭐 약간 그런 직급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부장학사, 장학사 직급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장학사들은 뭐 이제 그 다른 학교 가가지고 그런 좀 약간 학교 뭐 평가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학관이죠. 그런 그 직급들이 있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그 대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인관으로 강등됐고 학교에서는요 심리학 담당이 아니고 이제 창가 담당으로 바뀌어요. 창가라 하면요 당시 노래를 부르는 과목이에요. 그 일본의 그 일제시대 때 현재는 음악이라고 부르는 과목을 이 창가라고 불렀는데 이 일본에서 금기시하는 대역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줬다는 이유로 음악 선생으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에다가 역사 선생님도 당시에 일본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인 선생님도 눈이 뜨여 있었어요. 나는 일본인이 아니고 세계인이다. 그리고 그 프랑스에 독일이 정복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막 그 유럽들을 막 정복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에 그 독일이 그런 그 투쟁을 통해서 그런 독립한 이야기를 그 들려주면서 그 약간 독립운동을 오히려 일본인 선생님들이 부추긴 거야. 그 학교는 뭔가 특이해. 그러니까 그때 약간 헌병경찰 통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학교에도 헌병경찰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던 시대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그 교사들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기록은 없어요. 뭐 그런 뭐뭐주의자 뭐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선인에 대한 차별 그것도 너무 큰 거예요. 일상생활도 그렇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어. 그래서 이제 당시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이었죠. 그래서 그 새로 채팅방에 오시면 어서 오시고 그때 일본은 대내외적으로 아편을 금지했었는데 이 표면상으로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일본인들은 알게 모르게 아편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일본인 의사가 아편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이 그거를 알고 신고를 하면 그때 위범자는 한 2, 3일 갇혀두고 막 풀었는데 그 일본은 그러면서도 은근히 매춘을 장려하고 성병을 일본으로부터 유입해놓고서는 매독 검사를 안 해.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정책상으로 조선인의 멸망을 꾀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계속 통제를 하지만 그 박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릴 때부터 뭔가 그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많아가지고 반항의식이 컸고 반항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막 비밀 독서에 막 이런 것도 막 나가고 막 강연회 막 이런 것도 막 따라다니고 그런 반일 감정들이 그런
빵 터져서 3.1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경성고보 4학년에 박회인하고 김백평 등이 그 지도부 있었어요. 네, 나이키님 고마워요. 네. 그래서 경성고보에 독립선언서 200장을 가져온 거야. 독립선언서 200매를 갖고 와서 그 이제 경성고보도 3.1운동에 참여하자. 그래서 그 12시에 학생들을 선동해서 1시에 탑골 공원으로 가자 였고, 선생님들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막 출입문도 막 막고 막 그랬어요. 교실문도 막 막고. 이때 박열은 행동대원이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이제 운동장에서 집결을 해서 3.1운동,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부르러 나갔어요. 만세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박열은 이때 체포되진 않아요. 체포되진 않았는데 그 학교에 휴교령이 내렸어요.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서 그 이제 더 이상 서울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걸 차단하자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향에 가서 독립운동도 하지. 네, 절하대 흥예나님도 감사해요. 네, 그 당시는 그 서재필이 만들다 폐간된 독립신문 말고 조선 독립신문이라고 있었어요. 경민님 어서 오세요. 그 조선 독립신문이라고 해서 이 박열 등도 한번 그 조선 독립신문 발행에 참여를 했고, 소파 방정환도 이때 잠시 발행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보성 전문학교 교장이었던 그 윤익선 교장이 그 조선 독립신문 그 3월 1일자에 이 3.1운동에 관한 그 기사를 투고를 했어요. 투고에 하고 나서 3월 1일자가 나오고 나서 보성 전문학교 윤익선 교장은 당연히 체포가 됐겠죠. 참고로 보성 전문학교는 지금의 고려대학교죠. 그래서 비밀리 그렇게 신문을 막 그 돌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경으로 돌아가요. 문경으로 돌아갔는데, 문경에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4월 15일에 문경 가일평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이제 박열의 고향은 당시 문경에 오천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오천리라는 지명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야간에 봉화가 울려요. 시골에서는 만세운동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봉화불을 밝혔는데, 그때 봉화불을 울리면서 만세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체포는 되지 않아요. 박열은 체포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시는 경성고보에 복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3.1운동 때 그 그렇게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빠져들 때까지 그 무기한 휴교가 들어갔는데,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막 처참하게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회고를 했어요. 혀를 자르고 전기를 통하게 하며 부인의 음모를 뽑고 자궁의 증기를 통하게 하거나 음경에 진염을 쑤셔 넣거나 하는 고문을 했다는 거야. 자궁의 증기를 통하게 하면 자궁 안에 그 증기를 넣고 그 증기가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거거든요. 여성의 그 생식기를 망가뜨리라는 거고, 남성의 그 음경에다 그 종이를 쑤셔 넣고 그것도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예전에 그 수술하고 그 마취 때문에 마취 풀리고 그 수술 끝나면 원래 그 소변을 보잖아요. 그 소변을 볼 때 제가 소변이 좀 잘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필이면 여의사가 왔어요. 하필이면 여의사가 와가지고 제 음경에다 이제 그 소변관을 넣어가지고 소변이 나오게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의료상에 그것만 해도 얼마나 아픈데 그걸 어떻게 고문을 해? 나 그때 진짜 엄청 아팠어요. 막 그 여의사가 막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 아파가지고
막 그런 그 일어서의 겨를이 없었어요. 어쨌든 박열은 뭔가 이제 학교에서 어차피 그렇게 수준 낮은 교육하고 어차피 우미나 교육하고 그리고 어차피 그 가정에서 학비를 대줄 수도 없어.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만세운동 때 이미 그 사회주의 사상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자였다는 거죠. 공산주의의 그런 부정적이던 무정부주의자들의 그런 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알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사회주의자였지만 박열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거. 근데 납북됐죠. 그래서 결국은 5월에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예천, 안동 막 이런 데 막 돌아다니다가 문경으로 돌아가요. 문경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반일 민족주의와 범사회주의라는 사상을 갖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이 이제 더 이상 학비를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큰형이 남의 빚을 보증을 잘못 썼어. 그래서 그 전까진 그래도 농사지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땅도 없고 이제 살 집마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처음엔 그랬대요. 그 박열의 원래 어릴 때 이름은 준식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는 박열이라고 불러달라 해가지고 열아 우리 이제 그냥 농사 지으면서 조용히 살자 했는데 박열이 하는 말은 그래봤자 이제 그 먹을 입만 늘어난다. 살려면 더 빨리 거덜난다 해가지고 좀 효과가 없었어. 아니 왜 갑자기 근데 테마 방송이 왜 하디슈보다 위에 있어 오늘 왜 이래? 나 이따가 방송 끝나고 그 운영자님 컨텐츠 센터에서 하디슈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 하던데 저 그거 한번 설문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집이 거의 파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네, 저 오늘 이번 주 컨텐츠가 아예 길거리에서 제가 그 영화 박열에 대한 그 포스터를 봤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그래서 그러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한번 이걸 다뤄보자. 딱 오늘 개봉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뤄보자 해가지고 그냥 박열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다뤄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분명 저는 원래 이 시간대에 이제 일주일에 한번 그 하디슈 지원을 봤는데 오늘따라 아프리카 TV에서 뭔가 아까까지 특집 방송이 있었고 막 테마 방송 막 이런 걸 막 띄워주면서 모르겠어. 하디슈가 왜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나? 그거 이따가 제가 운영자님들이 지금 설문조사 하시던데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꺼내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하디슈가 좀 밀려나니까 사람들이 좀 잘 못 보는 것 같아, 이거를. 그래서, 당시 경성고보 그 담임이 김원우였어요. 그 김원우였는데, 김원우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도쿄로 유학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각종 뒷 준비를 다 끝내요. 분식드님, 네, 고마워요. 근데 제 방은 김어띠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당시 경성에서 일본까지 가려면요 둘 중 하나예요.
인천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거나,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거나, 둘 중 하나 있는데, 문제는 그 티켓이요,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비쌌어요. 당시 그 가격이 20원이었는데, 그때의 20원하고 지금의 20원하고는 엄청 다르죠? 지금, 일제시대 그 시대의 20원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20원이면요, 지금 현재 한 20만원? 아무리 저가 여객으로 가도 20만원이에요. 아니면 20만원에서 대충 한 20만원보다 더 비싸다고 치죠. 하여간 여비는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머시중학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경성역에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고종사촌 형이, 김천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부산까지 데려가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박열은 일본으로 가고요. 가족들은요, 상주로 이사해가지고, 소장농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집을 막 전전하면서, 막 소장농이 됐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 갔던 박열 역시, 그런, 너무 최하층 빈곤 유학생이었어. 막 먹을 게 없어. 막 엿장수, 신문 배달, 막 막노동 다 해야 됐어. 그러니까 유학생들 중에는 물론 고위층의 가족들이 있긴 있었어요. 대지주 친일파. 하지만 대부분은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런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수준이 너무 딸리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요.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광복을 해도 귀국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1교포들 중에. 그러니까 광복이 된 직후에는 너무 가난해서 귀국을 못하고 그 이후에는 한국전쟁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또 우리나라에 가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 머물러서 제1교포를 자리 잡고 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중 한 명이 이제 박찬호 씨의 부인인 박리혜 씨죠. 박리혜 씨가 제1교포의 후손이죠.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박열은 1920년이 되면요. 일단 유학 갔으니까 거기 가서도 뭔가 활동을 한 거야. 한국의 학교 다닐 때도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요. 조선 고학생 동호회, 나중에 제일조선인 고학생 동호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멤버들이 백남훈, 김약수, 원종린, 백무, 최갑춘, 황서구, 정태성 등이 있었다고 해요. 네, 스무스비님 어서오세요.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조선인 고학생 동호회가 있었는데 이때요. 해방 전후로 남북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고 나중에 사상단체로 신인연맹이라는 단체가 생겼는데요. 이때 또 있었던 멤버 중에 한 명이요. 유명한 조봉암이에요. 조봉암은 나중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인물이죠. 조봉암은. 물론 조봉암은 나중에 이승만에 의해 제거가 당하죠. 진보당 사건이 조작이 돼가지고 사형이 되죠. 조봉암하고 박열이 이 신인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인연을 맺어요. 그리고 조봉암도 이때 흑도회가 있었어. 흑도회.
말 그대로 그 무정부주의를 상징하던 검은색을 검을 흑자를 이름에 넣어가지고 흑도, 우리는 학도, 검은 학도들의 모임, 흑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흑도회 선언문이 있어요.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흑도회 선언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우리는 철저하게 자아를 위해 산다. 평소에 일거일동일지라도 모든 것을 자아를 찾는 데서 10발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한 자아주의자로서 인간이란 서로 물고 뜯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화하며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나, 우리는 각자의 개체적 자유를 무시하고 개성의 완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불합리한 인위적 통일을 하려는 데는 끝까지 반대하며 또한 전력을 다해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한다. 파괴한대. 뭐 파괴주의자죠. 하나, 우리는 어떤 고정된 주의가 없다. 인간은 일정한 틀에 박혀버리면 타락하고 멸망하기 마련이다. 마르크스나 레닌이 무엇이라 하든 크로포드 킬이 무엇이라 하건 우리와는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우리로서 존중하여야 할 체험이 있고 명분이 있다. 또한 행동 방침이 있으면 뜨거운 피가 있는 것이다. 자, 공산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아니 될 일을 알고 스스로를 규율한다. 밖으로부터 어떤 강한 권력이 있어 우리의 행동을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사회 인류를 위해 자기 희생하라고 말하는 저들은 모두 예외 없이 위정가들이다. 인간은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인간 아니가. 아니 근데 왜 김바보님은 왜 바보같이 개소리를 하세요? 응? 자기가 바보라고 닉네임을 써놓고 응? 이 박열 열사처럼 나는 조선의 개새끼로소이다. 응? 이런 시라도 응? 당당하게 써보신 적 없지 않나요? 일단은 어떠한 고정된 뭐 시를 써보시던가요? 제가 채팅을 읽을 것 같진 않아요. 아, 님이나 까불지 마세요. 아, 끊겼잖아. 그중 일부는 이른바 인도주의를 가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에서 출발한 것일 뿐이다. 하나, 우리는 모두 자유롭다. 배고플 때면 밥을 먹고 하고 싶을 때면 한다. 또한 울고 싶을 때면 울고 웃고 싶을 때면 웃으며 화낼 때는 화낼 것이다. 어떤 한 가지도 다른 데서 지위를 받는 일은 없다. 마음 닿은 곳에 감격이 있다. 자아의 강력한 요구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이고 선이고 미이다. 아이스쿨라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에게는 소위 일체보편의 진리, 대법칙이란 없다. 그런 것들은 모두 자신의 내면적 요구의 진화 발전과 함께 변해간다. 우리는 이 인성 자연의 변화 속에 참 질서가 있고 참 통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에 인간의 진화가 있고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한 우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선언한다. 네, 그러게 오랜만이네요. 근데 오늘 왜 그 실시간 하주시가 왜 이리 그 밑으로 내려갔지? 아, 채팅창이요? 이거 채팅창 테마를요, 전 이제 교육방송 그 BJ니까, 일부러 제가 채팅창을 그 칠판 테마로 한번 그 넣어봤어요. 저 잠깐만 좀 캡처 좀 할게요. 잠깐, 그 얘기 좀, 해놔야 될 게 있어요.
스크롤 캡처. 스크롤. 아이, 하지마. 다시 해야 되겠다, 캡처. 아, 광고가 눌려버렸어. 캡처하는데.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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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너무 밑으로 내려갔어, 이거. 캡처가 너무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하디슈 아니, 하디슈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운영자님한테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 왜냐면 평소보다 시청자들이 이걸 잘 못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하디슈 제 건데? 그분은 하디슈 시간 끝났어요. 그분은 저보다 2시간 일찍 시작해서 이게 너무 스크롤 밑에까지 해야지 내려가야 돼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운영자님한테 좀 물어보려고요. 혹시 이날 뭐 있었냐고. 하나, 우리는 이 인성의 자연의 변화 속에 참 질서가 있고 참 통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에 인간의 진화가 있고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이다. 하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한 우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선언한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 오스키 사카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본에 가서 혁명을 한 사람들 중에는요, 일본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일본에도요,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모두 무조건 다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중에서도 눈이 뜨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스기 사카의 이 무정부주의 선생이 도쿄 제국대학에 왔을 때 이때 환영회를 열고 감독님 만세를 외쳤어. 아, 클래시크님 오랜만이에요. 그쵸. 제가 이따가 일본의 첫 번째 부인도 일본인이에요. 유학을 가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가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막 흑도의 창설하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해요. 스키야바시 근처에 이와사키 오뎅집이라고 있대요. 네, 이거는 영화 포스터예요. 이거는 영화 내일 개봉하는데 저는 영화 개봉하기 전에 다루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개봉하면요 정보 그러니까 위키에는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포털에서 영화에 대해서 좀 찾아야 돼요. 이제 박열이 자주 가는 오뎅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오뎅집에 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가네코 후미코 라는 여자였고요. 잠깐만 가네코 후미코라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자는요, 이제 가정 환경도 그렇고, 아빠도 좀 이상하고, 엄마도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 참고로 이거는 그거예요. 영화 스틸컷이에요. 영화 스틸컷이고, 영화 스틸컷. 이게 옥중에서 찍은 사진이라고요. 그래서, 박열보다 한 살 연하였고요. 박열보다 한 살 연하였고, 요코하마 출신, 그리고 아빠가 좀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아, 실제 사진이요? 실제 사진은요, 이따가 제가 신문자료 있어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실제 사진은 이 사람이라고 하죠. 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때문에 이거 한번 조사한다고 교보문고에서 이거 한번 훑어보고 한 다음에 사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아빠는요, 툭하면 엄마를 막 구타할 때, 그리고 엄마는 그러니까 아빠는요, 결국은 이제 엄마의 처제하고 관계까지 해요. 아, 영화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야, 살짝 한국 영화에서 배우가 더 이뻐. 하여간 그래서 아빠는 가출해버리고 엄마는요, 그 이후로 남자를 바꿔가면서 동거를 해요. 남자를 바꿔가면서 동거하고 진짜 생계가 위험하니까 이 딸인 가네코 후미코를 창녀로 팔려고 했었대요. 몸을 팔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후미코는 이제 외갓집에 맡겨져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가네코 후미코의 엄마가 이제 외할아버지 권유로 이제 다른 사람의 후처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외갓집에 맡겨지고, 이때 너무 어린 나이니까 너무 어린 마음에 나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때부터 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이후 막 환경에 따라서 친할머니하고 고모집에 맡겨질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고모집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어. 한국에 있는 고모집에 갔다 올 때도 있었고, 친할머니 집, 외할아버지 집, 막 이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맡겨지고,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자기 호적은 자기 외할아버지의 딸로 들어갔어요. 외할아버지의 딸로 호적이 들어갔었어.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약간 좀 뭔가 똑똑해지니까 고모가 더 이상 그녀에게 글을 못 보게 했대요. 더 이상 글을 못 보게 했고, 그런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 기도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뜨면 0시가 넘은 거예요. 0시가 넘어가지고 리셋됐거든요.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 방송 계속 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기도까지 했었고, 17살 때 3.1운동을 목격하게 돼요. 17살 때 서울에서 지내면서 3.1운동을 본 거야.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근데 얼마 후에 일본에 돌아간 사연도 되게 괴이해. 고모가 만약에 가네코 후미코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됐잖아요. 근데 시집 보내는 거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낸 거야. 그래서 엄마도 찾아오고 아빠도 찾아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외삼촌에게 팔려가게 된 거야.